30만 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세. 아, 오늘 왜 가운데 N입니까? X. 처음 몰라요? X. 아니, X가 N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쉽게 가보겠습니다. 30만 원. 30만 원. 예, 변호사에게 계약서 2장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거 뭐 이제 계약 커플이죠. 아파트 당첨을 앞에 두고 분양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돈을 걸어 모아서 집을 하는데 나 믿지. 계약서는 내가 쓸게.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럼 뭐 말로 하면 되지 하고 이제 한 사람만 이름을 적어서 했는데 분양이 덜컥 당첨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하려고 이제 한쪽에서도 자기도 막 사람도 알아보고 막 커튼을 어떻게 꾸며야지 막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계약서 이름을 쓴 사람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 안 갔어? 예. 약간 이런 상황.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관계에는 계약 관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 DJP 연합 때 또 3달 넘게 계약서를 쓰면서 인원들을 조율했던 과정이 있어서 나왔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민들 중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을 보고 찍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이 펼칠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지금 한 건데 저렇게 아무도 인선을 하지 않으면 예, 그 실망한 국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정말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만찬이 잘 됐다는 의미로 봐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잠복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개인적인 소회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철수 위원장이 그러면 오늘 또 저녁 회동을 해서 봉합이 됐을까?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운명 공동체에서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이 갈 수 있는 또 그 긍정의 요소가 또 구조적인 환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과 불안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어제 상황과 오늘 밤 상황에서 극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X값은 여전히 앞으로 구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큰 진폭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나갔어 하는데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그렇게까지 봅니까? 안 나갔냐 이거보다는 커튼이 마음에 안 든다 정도로 해주세요. 저는 이제 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도 뛰쳐나가고 했던 상황들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고 봅니다. 윤 당선인의 40년 직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고위직으로 재직 당시에 두 자녀들이 경북대의대 연달아 편입을 했다라면서 의혹이 나왔는데 아드님은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지원을 했고 처음에는 쭉 넓게 뽑다 그 다음에는 이 정원을 절반을 잘라서 대구 경북 지역의 학교를 나온 사람만 뽑고 전국 단위로 뽑았던 이런 절차가 만들어진 과정에 이분이 병원장이었던 점 그리고 병원장과 병원에 재직하던 당시에 딱 거기에 필요한 서류 전형에 들어갈 만한 이 자원봉사를 했던 점 그리고 전체 500점에서 서류 전형이 무려 200점이나 차지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2차 면접에서 면접 심사관들이 점수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등락이 굉장히 결정되는 구조였는데 여기에서 점수가 좀 몰려간 것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 바라보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로서는 의아한 게 이런 정도 걱정이 됐으면 후보자로 제안이 왔을 때 왜 받아들였는지를 모르겠고요. 이렇게 언론이 하루 이틀이면 뒤지면 나오는 이야기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검증을 할 것인지 혹은 이분이 40년 직이란 이유로 검증이 좀 그러니까 자체 검증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윤석열 당선자의 눈치를 보고 검증을 한 것은 아닌지라는 뭐 그런 좀 의심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한 이제 데자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듯한 지금 느낌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언론이 저는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이 조국 전 장관 때 집중적인 취재를 했던 것처럼 특히 우리 젊은 20, 30대가 볼 때는 용납할 수 없을 수 있는 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경북대 병원 부원장 또 원장으로 재직 시에 아들과 딸이 그 전형이 됐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이 공정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런 의혹들은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언론이 집중적인 취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이 정치적 자산이 뭡니까?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위배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정호영 그 후보께서도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을 외치던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새 정부의 기대와 희망을 걸던 국민들에게 날린 언버컷입니다. 왜 이렇게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4월에 완결 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선 발표로 더욱 확실히 됐습니다. 조삼모사라고 하죠. 예, 이게 조삼모사가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 건데 도토리입니다. 예.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줬다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는 장면.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법무부랑 통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윤석열 당선자 이번 행동. 예, 도토리 7개의 가격. 예, 도토리 가격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싸이땡땡이 재개국해서 거기 하나에 100원씩 팔길래 네. 700원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추억을 소환해 주셨네요. 아, 예. 민정수석 겸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검사를 지명한 것이 아닌가 좀 유감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제가 왜 마이너스 20을 줬냐면 저게 잘못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 역풍을 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싸움을 걸 수는 있는데 네. 그 싸움이 제가 볼 때는 오늘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의 지명이라는 것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검수완박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도록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네네. 그러면 검수완박을 4월 말까지 좀 밀어붙인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한동훈 사건으로 인해서 더 밀어붙이면 그게 과연 정치적 득실에서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지 또 아니면 독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 임명 측근의 겸양미덕으로는 사실 안 하는 게 좋은데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어제 장전 비서실장 이 말은 잘한 것 같아요. 칼을 주지 않고 펜을 맡겼다라는 것은 예컨대 한동훈 검사장을 예상했던 대로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을 시키면 이건 제가 봐도 그건 반대할 겁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법무행정의 총감독자로서의 장관을 시킨 것은 직접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거든요.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사법행정의 총감독자로서 그런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지 펜을 줄 수 있는 적격자인지 그걸 따지는 게 낫지 칼을 줄 거라고 미리 예단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칼, 펜 이야기에서 펜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은 법무부가 검찰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뭐든지 수사하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실 폐지하면서 이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한다라고 이미 당선자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2급 이상의 모든 공무원의 인사 검증입니다. 그리고 대략 2,000명에다가 경찰의 총경이 5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부터 진급할 때는 전부 다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수많은 공무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이것은 결국 한동훈이라는 캐릭터를 이 전국 정치 무대에 대비시켜서 윤석열 당선자로서는 내가 가장 믿고 따르는 나의 후계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